안녕하세요, 권원덕입니다. 오늘은 서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양한 가구들이 있겠죠. 장도 있고 문짝이 달려있는 장식장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가구들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쓰임들이 결정되기도 하고 불리는 이름이 달리 불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문짝이라는 구성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제 서랍이라는 구성들이 하나 있겠죠. 이제 문짝이나 서랍이 달리지 않고 그냥 칸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책장 형태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방 탁자를 예로 들었을 때 그런 다른 것들이 하나도 없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띠고 있는 그런 단순한 형태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많은 그런 구성들 중에서 오늘은 먼저 서랍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랍장 아니면 문짝과 서랍을 같이 구성하는 부분들. 자,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그 서랍이라는 부분들이 쓰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서랍들은 종류가 다양하죠.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서랍을 만드는 부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달라질 텐데,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서랍은 판재로 만들어져 있는 맞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판재가 쓰이는 맞춤들이 거진 서랍에 쓰인다고 보시면 되죠. 자, 옆에 있는 얘를 보면 얘는 겉에가 이제 주먹장으로 되어 있어요. 판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기울여서 보여드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얘는 판재로 겉에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 내부는 그러면 내부는 이렇게 빠지는 형태인데 얘는 뼈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얘는 겉에는 판재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 있는 얘는 내부에 있는 이 뭉태는 이제 뼈대로 되어 있어요. 뼈대들로 되어 있고 이제 알판이라는 부분들이 끼어져 있죠. 자, 그리고 내부에 이제 서랍이 하나 있는데 서랍을 빼볼게요. 서랍이 빠졌는데, 자, 서랍을 보면 이 맞춤하고 똑같다는 거죠. 판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외부를 만들었던 이 주먹장이라는 맞춤이 서랍에도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꼈을 때 서랍이 이 프레임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맞춤을 써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이런 맞춤만 여기에 쓰일 것이냐?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서랍에 쓰이는 맞춤들이 다양하게 쓰이게 돼요. 달라지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중간에 칸이 한 마디가 설 수도 있겠죠. 칸이 섰을 때 양쪽에 서랍이 들어갈 텐데 양쪽에 서랍이 들어가는 형태에서도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프레임이 보이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이 서랍들이 이 프레임을 가리면서 서랍이 두 개가 들어가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여기에 적용되는 맞춤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자,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하다가 그런 작업이 나오면 새로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가장 단순하게 프레임 안에 얘가 서랍이 들어가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거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여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 일반적인 서랍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두시면 나름대로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껴지는 형태죠. 네. 자, 일반적으로 서랍의 앞판이나 문짝의 알판들은 나무들을 상당히 좋은 나무들을 많이 쓰려고 하죠. 그런 나무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이 값어치가 달라지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만든 가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앞판의 무늬가 하나는 너무나 좋고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합판을 썼다. 그러면 어떤 가구를 더 높이 평가할 것이냐? 당연히 결이 좋은 것들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듯이 나무는 뭔가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결이라는 부분들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좋은 나무들을 배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앞면에 있는 이 무늬들을 뭔가 맞춤이 이루어지면서 그 무늬를 훼손하게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자, 예로 들어보면 여기도 이제 서랍을 하나 빼왔는데 여기 앞판에 이제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서랍이에요. 네. 자, 여기 이렇게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이제 맞춤이 적용된 부분들이 보이죠. 자, 앞면에서는 이 맞춤들이 보이지 않아요. 왜? 이 무늬를 훼손하지 않고 뭔가를 쓰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에 이제 주먹장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뒤쪽도 주먹장이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이 뒤쪽은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주먹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에 높이 차이가 살짝 있지만 여기 측판은 두껍고 여기는 조금 좁죠.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먹장이 적용이 된 거예요. 자, 주먹장. 그렇죠? 자, 앞부분은
자, 얘도 많이 쓰이는 주먹장인데 얘는 반수문 주먹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주먹장, 여기는 반수문 주먹장.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맞춤들은 약간 이름의 그 형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형태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쓰임, 어디에 쓰이는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죠. 이건 서랍에 주로 쓰이기도 하고 뭐 그 몸통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외관을 만드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반수문 주먹장. 앞에서 봤을 때 주먹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수문 주먹장이라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 앞에 이 주먹장이 다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쪽 면에서만 맞춤이 보이는 형태인 거죠.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나무의 마구리면들이 보이죠. 나무의 결구들이 주먹장이 들어가다 보면 양쪽에서 마구리면이 보이는 게 맞는데 얘는 양쪽에서 다 보이고 얘는 한쪽에서만 마구리면이 보이는 거예요. 한쪽에는 이 결들이 그대로 보이는 거고.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는 까만색이 보이고 여기에는 뭔가 밝은 색이 보인다고 하면 얘는 이 무늬를 여기에만 쓴 게 아니라 똑같은 무늬를 여러 개를 반복해서 이제 쓰는 것 중에서 하나 빼온 서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무늬를 똑같이 이쪽에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얇게 켜서 얘를 붙인 거예요. 이 뒤쪽은 이제 은행나무가 만들어져 있고 이 서랍은 오동나무예요. 그래서 이런 색감의 조합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서랍을 만들어진 거죠. 자, 근데 여기 뒤에 보면 왜 여기는 낮고 이 칠판은 두껍느냐? 자,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 서랍은 여기 옆에 보면 이제 레일 자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이 레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바닥이 다 레일을 한다기보다는 이 칙판이 레일을 하는 거죠. 이 칙판의 이 밑부분이 뭔가 이 몸통 부분에 타고 들어가면서 레일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옆에도 이제 닿는 부분이 조금 있겠죠. 대신 주로 힘을 받는 부분들은 이 바닥이라는 부분이 돼요. 자, 이 바닥이 타고 다녀야 되는데 마찰이 많아진다고 하면 이 서랍의 활도라고 하는 이 기능적인 이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마찰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뻑뻑해지겠죠. 그렇다고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자면 당연히 이 양쪽 측판만 타는 게 가장 좋겠죠. 이 뒷판은 뭐 끄셔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측판이 살짝 더 내려와 있죠. 이 뒷판은 살짝 위로 올라가 있고 밑에도 위쪽도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이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있죠. 이 뒷부분을 보면 자, 이게 네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자세히 보셔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이 부분, 주먹장에 시작하는 각도에 대한 부분이 얘는 이런 각으로 시작이 되어 있죠. 그래야만 이 끝부분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측판의 이 부분이. 자,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시작하는 주먹장의 각도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요. 이쪽은 여기 보시면 주먹장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뒤쪽은 그거랑 반대예요. 떨어져 나가고 뛰고 떨어져 나가고 하는 분들이 반대라는 거죠. 이쪽하고 앞쪽하고 뒤쪽하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앞은 이런 배열로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뒤쪽은 이런 배열을 가지고 진행을 해요. 이렇게 해야만 이 측판이 자연스럽게 네일 역할을 하거나 했을 때 훨씬 더 기능적으로 잘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배열을 이거랑 반대되게 뭔가를 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뒷판을 낮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따 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서랍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서랍을 아무리 이제 만들다 보면 이제 재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서랍을 아무리 잘 깎고 했다 하더라도 이 서랍의 이런 판들이 살짝씩 변형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냐? 좀 더 큰 서랍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의 서랍이 있다. 자, 이 서랍은 다양한 구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주먹장이 이 뒤쪽에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앞판, 이 앞판이라고 할 수 있는 얘는 이렇게 옆에서 위에서 보여드려 볼게요. 얘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각이 쳐져 있죠. 그래서 얘는 몸통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 프레임을 측판을 가리게 돼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서랍을 보시면 이 형태가 어떻게 생긴지 대충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앞판하고 이 측판하고의 체결은 뭔가 촉이 나와 있어서 이제 여기는 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먹장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쪽에는 주먹장이 사용되어졌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서랍을 만든다고 치면 나무가 살짝씩 휠 수가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럼 나무 휜 것들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서랍을 제작을 해야 뭔가 기능적으로 잘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뭐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작을 해요. 자, 앞판하고 뒷판 뭔가 변형이 있다고 하면 이 변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느냐. 자, 앞판은 앞에 무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적용시키기가 좀 힘들 수도 있죠. 얘는 앞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를 앞면으로 써야 되겠다. 무늬 때문에라도. 이쪽하고 이쪽에 양쪽에 서랍이 두 개 있는데 내가 무늬를 맞췄다 그러면 얘는 앞면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 세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나머지 세면은 어디를 바깥으로 쓸 것인지, 어디를 안쪽으로 쓸 것인지, 어디를 바깥, 어디를 바깥, 안으로 쓸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 저는 이게 휜 쪽이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이 나무들을 배치를 해요. 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휘어 있어야,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서랍이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야만 동작을 할 때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 자, 서랍을 당연히 이렇게 넣은다고 볼게요. 몸통에 넣었어요. 여기에 배가 불러 있다고 하면 얘가 잘 들어갈까요? 잘 들어가지 않겠죠. 자, 여기에 배가 불러져 있다는 거는 얘가 나무가 이렇게 휘었다는 거죠.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가 불렀다고. 이렇게 배가 부른 쪽으로 되면 얘가 잘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여기 배가 불러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다 깎아낸다고 하면 뭐 그건 그럴 수 있지만, 자, 이 반대의 경우 제가 제작한다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얘가 서랍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알판이라는 것들이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알판 사이즈를 거좀 내가 원하는 내경에 맞춰서 뭔가 재단을 하고 조립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 알판이 여기에 껴지게 되면 이게 많이 휘었더라도 얘가 더 이상 휠 수가 없겠죠. 이 알판이 얘를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을 테니까. 예. 자, 그런 상황이고 미세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립이 다 됐다고 하면. 자, 그러면 뭔가 서랍에 처음 시작했을 때 넣었어요. 넣어서 잘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는 보통 여기보다는 조금 좁을 수 있겠죠. 이렇게 안으로 휘어 있을 테니까 전체적으로.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능적인 역할을 잘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혹시나 더 변화가 와서 이게 조금 더 안으로 뭐 들어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근데 반대 경우가 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뭔가 마찰이 심해지겠죠. 훨씬 더 옆에 몸통을 이렇게 밀고 있을 테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지겠죠. 안쪽에서 꽉 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 빠지지 않거나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랍을 배열을 할 때 이 나머지 판들을 이런 식으로 배가 부른 쪽이 안쪽, 배가 부른 쪽이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저는 나무를 배치를 해요. 그래서 서랍을 제작을 하는 게 저 같은 경우 보통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랍을 만들 거는 얘네들인데 네모난 서랍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가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뭐 형태를 보여드리려고. 자, 저는 이게 오동나무인데 오동나무에 낙동을 적용해서 이제 서랍을 하다 보니까 먼저 낙동을 했어요. 낙동을. 자, 먼저 다 가공을 하고 낙동을 하면 얘가 가공이 쉽지가 않겠죠. 이런 부분들 만약에 가공한 부분들을 뭔가 인두로 지지게 되면 여기가 다 뭉개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낙동을 뭔가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낙동을 해놓은 상태에서 뭔가 가공을 하는 게 좀 더 정교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낙동을 했고 얘네들은 가공을 한 거예요. 이제 이따가 한 번은 지금 가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얘는 이게 앞판이죠. 자, 얘랑 똑같은 사이즈의 나무가 이제 뒷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붙였어요. 자,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앞판이고 이게 뒷판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서랍을 짜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표시를 해야겠죠. 아, 이건 앞판으로 쓸 거야. 이건 뒷판으로 쓸 거야. 아, 이거는 측판이고 이거는 측판이야. 이렇게 해서 뭔가 표시를 해야 될 텐데 그런 표시를 할 때
보통 삼각 표시라는 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놓여 있고 이게 앞판, 이게 뒷판이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가 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윗면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밑면이고, 자, 윗면에다가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삼각형의 밑변이 되는 거는 저기 앞면이 되겠죠. 자, 이 뾰족한 부분은 저쪽 뒤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근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은 쪽이 앞에 있는 거, 좁은 쪽이 저쪽 뒤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 앞판하고 뒷판을 붙여놓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거는 앞판, 이거는 뒷판. 어디가 안쪽? 이렇게 붙였을 때 서로 붙는 쪽이 안쪽이 되는 거죠. 이쪽과 여기가 안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랍을 표시를 하나 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측판들을 표시를 해야겠죠. 자, 측판들. 자, 측판들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제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가 좌측판, 얘가 우측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안쪽? 자, 서로 붙는 쪽이 안쪽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붙여놓고 이쪽이 서랍의 앞판이 붙을 자리고 이게 뒷판이 붙을 자리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얘도 삼각 표시라는 거래요. 자, 아까는 이렇게 잡아놓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양쪽 측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놓고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그리면 어떻게 쪼개지겠죠? 삼각형이 반절로 쪼개지죠. 아까는 넓은 쪽과 좁은 쪽이 이런 삼각형에서 이렇게 반절로 쪼개졌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런 삼각형을 이렇게 쪼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왼쪽, 이쪽은 오른쪽이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모으면 삼각형이 나오죠. 자, 이것도 이렇게 두 개 모으면 삼각형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얘를 짝을 찾느냐? 자, 넓은 쪽이 밑에고 좁은 쪽이 위에죠. 자, 이거는 양쪽 측판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자리를 찾는 거죠. 자, 이쪽은 이쪽 짝, 이쪽은 이쪽 짝, 이쪽은 이쪽 짝, 이쪽은 이쪽 짝. 표시가 확실히 됐죠? 넘버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얘는 1번 위에다 쓰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번, 2번 이렇게 짝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서랍이 여러 개가 된다고 하면 그 넘버링들이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 표시를 하고 그 삼각 표시 옆에다가 뭐 이게 1번 서랍, 2번 서랍 그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찾기가 편하고 나중에 이게 좀만 능숙해지면 전혀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서랍이 많거나 하는 경우들 아니면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가구를 만들 때는 이렇게 각각의 쓰일 위치에 대한 그런 위치 표시를 하는 거죠. 금방처럼 이런 삼각 표시를 한다. 해서 이제 제작을 하는 것들이 보통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한번 조립을 해보고 이제 실질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앞판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닦이진 않겠습니다. 자, 앞판의 두께는 18mm고요. 이 측판의 두께는 11mm예요. 그래서 18mm 앞판에 11mm 측판을 쓰는 거죠. 뒷판도 마찬가지로 11mm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결국법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 앞에 3mm 정도가 남아요. 단수문 주먹장이 적용이 된 거죠. 이 부분 얼마나 들어갔냐? 15mm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됐고, 자, 뒷면은 자, 11mm 판이 주먹장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뒷판에는 그냥 주먹장이기 때문에 이쪽도 마구리면이 보이고 이쪽도 마구리면이 보이는 이런 식의 서랍을 이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얘도 지금 어디가 내일이냐? 이 측판이 이제 바닥 내일로 쓰려고 하는데, 자, 여기 뒷판이 아까는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 여기를 살짝 위아래를 낮춘다. 그럼 얘는 어떻게 낮추느냐? 자, 얘는 다 가공을 하고 알판까지 자리까지도 다 가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재단기를 사용하든 해서 이쪽을 살짝씩만 날려주는 거죠. 그러면 알판 자리 파기도 편하고 뭔가 나도 처음에 재단하기도 편하고 일이 뭐 이렇게 훨씬 더 편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얘를 미리 재단을 해가지고 높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다 가공을 끝내고 마지막에 이 뒤쪽, 이 밑에하고 위에를 살짝 가공을 해서 이쪽을 날려주면 훨씬 더
작업 과정상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에 대해서 한번 먹금 넣는 부분들 그리고 방향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